정말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5살 의붓 아들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했던 천인 공노할 그 인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가까이 자신의 의붓 아들을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계부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계부가 어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첫 재판 과정에서 네. 자신의 변호인 선임을 좀 바꿔달라라고 네. 이제 재판부에 요청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기한테 미안하지 않은 감정은 아니지만 네. 국선 변호인이 애초부터 마음을 먹고 범행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재판부에 요구를 했어요. 네. 내 변호인을 바꿔달라. 네. 그런데 국선 변호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내가 이제 조금 상반된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피고인의 아내의 이름을 이제 계부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의 아내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네. 내가 누구누구 씨라고 존칭을 붙이지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이 계부가 소리를 지르면서 고성이 오가고 이런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그 이후에 사선 변호인으로 내가 바꾸겠다라는 뜻을 밝혔다는 거예요. 네. 손정혜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접견 과정에서 이렇게 고성 지르면서 피고인이 어떻게 보면 아무리 국선 변호인이지만 자기를 변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고성 지르면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조력하는 변호사를 기본적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고 변호사도 피고인들에게 존중하면서 의견을 경청할 수밖에 그래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선 변호라는 것은 국가의 세금으로 일부 실비는 받지만 대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변호인들이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네. 어찌된 이유로 고성까지 붙였는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저 계부라는 사람은 주장은 그래요. 지금 주장이 너무 상반되니까 일단은 계부라는 사람 앞서 우리 김기혁 아나운서 얘기처럼 아기한테 내가 미안하지 않은 감정은 아니지만 국선 변호인이 애초부터 내가 마음 먹고 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정말 자기를 처음부터 나쁜 놈으로 만들고 있다. 이제 그런 의도 같아요. 그런데 국선 변호인은 말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여기 보세요. 피고인의 아내 이름에 존칭 누구누구 씨라 아마 안 붙인 것 같아요. 누구누구 즉 존칭을 붙이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고성을 지른다? 그 엄마라는 사람 잘했습니까? 아기가 학대당하고 있는데 방치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이가 없는 게요. 아마 이 국선 변호인도 이 계부보다 나이가 좀 많을 것 같고요. 네. 더구나 부인도 뭐 나이의 문제는 아니지만 엄청난 인격 모독을 했다든가 네. 굉장히 무시를 했다라고 하면 뭐 화를 낼 수가 있겠죠. 욱하는 마음에. 그런데 존칭, 씨를 안 붙였다고 해서 소리 지르고 변호사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정말 어이가 없고요. 네. 정말로 그렇게 타인으로부터도 존중을 받고 존칭을 듣고 싶다면 그런 부인이 낳은 자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부인이 낳은 자식을 정말 글로만 읽어도 피가 솟구칠 정도의 학대와 네. 결국 살인까지 했는데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네. 변호사를 지금은 국선 변호사인데 이 국선 변호사한테 저 도움 안 받겠습니다. 사선 변호인 할 테니까 바꿔주세요라고 한 이 요청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강문혁 변호사님. 네, 재판부는 일단 통상적으로 이렇게 국선 변호사를 이제 나는 교체하겠다, 사선 네. 변호인으로 교체하겠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일단 재판을 뒤로 미뤄줬습니다. 한 달 후로 재판을 연기했고요. 네. 만약에 그때까지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네. 기존의 국선 변호인을 그대로 유지시켜서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네. 형사소송법상 이런 구속 사건의 경우에 네. 피고인이 구속돼 있는 경우에는 필요적 국선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변호인이 선임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실 그 규정 때문에 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핑계로 재판을 연기하는 경우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네. 이 사안은 지금 국선 변호인과 어떤 신뢰관계가 깨진 이유로 지금 요청한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든 선임되지 않든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달 후에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재판이 다음 달 11일로 일단은 상당히 많이 연기해준 것 같아요. 재판부가 진짜 아량을 좀 베푼 것 같아요. 인천지방법원에서 다시 열릴 예정인데 물론 김복준 의원님 네.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하지만 이 계부의 이 행동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짜? 이거는 아마 제가 판단 건데 애초부터 이 국선 변호인이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본인의 어떤 그 이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변호인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법적 조력을 하는 게 변호인이지. 그러네요. 본인이 거짓말하는 걸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여 갖고 법정에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 국선 변호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 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 트집을 잡아서 아마 그 국선 변호인을 바꾸고자 한 걸로 보여요. 아하. 사실 온 국민들의 치를 떨게 했던 그 카메라 앞에 섰던 그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이유가 뭡니까? 돌곤에서 아이를 왜 데리고 오신 건가요? 폭행한 아이를 왜 병원에도 데리고 가지 않았나요?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숨진 아이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당사자한테 제가 얘기할게요. 네? 당사자에게 얘기할 거고. 유인경 평론가님 저걸 진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말투도 보세요. 아유 당사자한테 얘기할게요. 아이한테 얘기한다고요. 지금 반성이라고 진짜 눈꽃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은 것이 아니긴 하지만 이게 무슨 유체 이탈 화법인지 모르겠고요. 이미 사망한 아이 당사자한테 얘기한다는 거 본인도 따르면 죽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데 네. 저는 이런 좀 비정상적인 혹은 뭐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은 둘째 치고라도 네. 2년 전에 학대를 굉장히 심하게 당해서 기관에 맡겨졌는데 왜 다시 돌려줬을까요? 아무리 친엄마가 있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 충분히 좀 조사를 해보고 다시 데려갈 만한 여러 가지 정서적 경제 그러니까요. 조건이 되는가를 보고해야 될 텐데 엄마 24살, 아빠 26이에요. 경제적 능력 별로 없을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아이의 정서인데 5살 아이가 다시 돌아가서 있을 만한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데 왜 돌려보냈을까?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눈도 제대로 못 감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당사자한테 얘기하겠다라는 말 자체는 딴 사람들한테는 말할 필요가 없다. 나 정말 조금 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아마 재판부에서 제대로 알아서 형량을 내리시겠지만 몇 년 정도 했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요, 김복준 의원님, 네. 저 말을 보면요, 이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이 5살짜리 아이가 네. 어떤 거짓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짓말하고 자기를 무시했대요. 아니, 5살짜리가 무슨 어른을 무시하는 말을 뭐 어떻게 한다고 그게 지금 살해 이유랍니다. 그걸 밝히고 있어요, 그렇게. 이 사람이요. 2017년경에도 그 숨진 B군과 그 동생 C군을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는 바람에 형사 입건이 돼가지고 그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아이들은 보육원으로 옮겨져 있었던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이제 금년 8월 30일 날 이제 다시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와가지고 데려온 지 10일 만에 이제 다시 폭행이 시작됐는데 네. 그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을 무시한답니다. 그러니까 5살짜리 아이가 아빠를 무시한들 뭐를 그렇게 무시를 했겠습니까? 네. 거기에다 거짓말을 하고 동생을 괴롭혔기 때문에 폭행을 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9월 16일부터 3일 동안은 아이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세상에. 수시로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 이후에 9월 25일부터 이제 이번 사건이죠. 네. 이틀간 20시간이 넘게 둔기로 아이를 폭행해서 급기야 사망에 이르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무슨 더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 그러니까요. 문제는 네. 이 사람이 본인이 사실관계는 인정을 해요.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의 행위로 아이가 사망했으니까. 아하, 네. 그런데 끝까지 이 사람이 버티는 게 있죠.
살인의 고의성. 하하. 예, 그거는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처벌 적게 받겠다는 거죠.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로 처벌받으면 형량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아. 그걸 의도하는 건데 그게 수사기관에서 먹히지 않았고요. 네. 살인, 아동학대, 상습 아동 유기, 그다음에 방임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이런 사람한테 자비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 사람 심신미약 이런 걸 지금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일단은 나도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한 기억이 있다. 불우한 어린 생활을 그러면 그러지 보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아가서는 우울장애가 생겼다라고 지금 심신미약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학대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어린아이를 괴롭혀서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건 충분히 인식하고 판단 능력이 있었다라고 재판부가 볼 여지가 많고요. 네.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도 사건 전이 아니라 사건 후기 때문에 이 재판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딴에는 뭔가 형량을 줄여볼 요량이겠지만 이게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 사법부가 단단히 보여주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